네, 안녕하세요. 최준영입니다. 오늘은 미국 대통령 선거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날이죠. 예상보다 결과가 빨리 나왔습니다. 지금 녹화가 진행되고 있는 이제 오후 4시 정도에 봤을 때 예상보다 빠르게 지금 뉴욕타임즈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very likely라고 하죠. 이 정도 되면 이제 95% 이상 당선이다라고 보니까 거의 확실해진 것 같습니다. 예상보다 빠르게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승리한 이제 그런 상황이 됐다라고 이제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든 여러 가지 이야기 그동안 저와 함께 미국 대통령 선거 이야기를 쭉 해오셨던 신일천 선생님 모셔가지고 몇 가지 이야기 간단하게 짚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 못하신 것 같은데. 뭐 어쩔 수 없습니다. 예, 미국민들의 선택이므로. 미국인들의 선택이니까 어쩔 수 없는데 몇 가지 이야기를 한번 해보죠. 일단 예상보다 이게 결과가 빨리 나왔어요. 예. 예. 그러니까 다들 초박빙 누가 이기던지 간에 0.5% 이하니까 우편 투표 까보고 재검표 할 것 같다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많았는데 의외로 이제 결과가 이렇게 좀 원사이드 쪽으로 원사이드까지는 아니지만 예상보다는 빠르게 결과가 나왔던 원인 간단하게 한번 말씀해 주시죠. 다들 이제 그 플로리다가 2000년 대선 이후에 큰 논란을 겪은 후로 아주 이를 아득바득 깔고서 신속한 개표 시스템을 독자적으로 준비했습니다. 정말 빠르더라고요. 그거를 이제 2020년 대선 당시에 그 홍역을 치렀던 여러 경합주의 주정부들이 최대한 본받으려고 한 거죠. 조지아만 하더라도 그 브래드 레펜스퍼거인가 하는 주 국무장관이 있지 않습니까? 공화당 소속이지만 2020년 대선 당시에 그 트럼프 당시 대통령의 선거 불복론에 저항했던 그분이 이번에 그 약속을 했습니다. 우편 투표까지 해서 웬만해서는 본 투표일에 집계를 끝내겠다. 그리고 그 약속을 지킨 셈이 되었죠. 그렇죠. 4년 전과 다르게. 순식간에 다 나왔어요. 얼마나 잘 준비했는가를 알 수가 있는 겁니다. 미국 행정체계도 준비하면 다 한다. 네. 심지어는 개표 기계의 보안까지도 4년 전에 비하면 그래도 눈에 띄게 좋아졌다고 하니까요. 어쨌든 간에 이제 일방이라고 하긴 그렇지만 좌우간 트럼프가 거의 모든 지역에서 승리를 이제 했기 때문에 맞습니다. 투표 결과에 대한 논쟁은 이제 없을 것 같고 의미가 없죠. 의미가 없을 것 같고 의외로 이제 공화당이 모든 지역에서 선전을 했다라는 느낌이 좀 들더라고요. 맞습니다. 예, 그에 비해서 민주당은 승리한 지역에서도 좀 상당히 좀 힘겹게 승리하고 경합이 벌어질 곳에서는 따내지를 거의 못했는데 이런 이제 원인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결론부터 간단하게 한번 말씀해 주시면. 일단은 흑인이나 히스패닉이 막바지에 해리스로 결집을 하기는 했습니다만 그 지지율이 2008년이나 2012년 혹은 2020년만큼 탄탄하지는 못했다. 왜냐하면은 그 MBC 뉴스의 출구조사 하나만 얘기해 드리는 것이긴 합니다만 2020년과 올해 대선 출구조사 결과를 비교해 보시면은 20년 당시에 조지아 흑인 지지율이 88대 11로 바이든 대통령의 절대 우위였거든요. 그런데 그게 이번에는 86대 12 정도로 다소 좁혀졌습니다. 그리고 그 원인 중에서 하나는 흑인 남성 지지율로 꼽으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흑인 여성 지지율로 보셔도 90대 8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생각보다 해리스 부통령이 흑인 여성도 효과적으로 규합하지를 못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 이제 민주당이 패배한 원인은 민주당은 보이는데 해리스가 안 보였다라는 생각이 제가 참 많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내 목소리와 내 컨텐츠와 나의 뭔가를 이야기를 상당히 못한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결국은 그게 결정적인 그 미세한 차이를 모든 지역에서 갖고 온 원인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언론들이 그 비판만큼은 아주 정확하게 한 셈이 돼버렸죠. 아무래도 해리스 부통령은 이제 7월 말에 전격적으로 출마를 했을 뿐더러 그동안 부통령으로 재직을 하면서 대중적으로 좋은 인상을 남기지를 못했기 때문에 사실은 대면 접촉을 비롯해서 굉장히 많은 거를 단기간에 해내야 했습니다. 근데 그중에서 유독 안 했던 게 이제 언론 인터뷰였거든요. 거의 없었죠. 근데 언론 인터뷰는 사실 어떻게 보면은 언론이 자기를 규정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여지를 열어둘 수는 있다. 이 점에서는 좋게 볼 수가 있습니다만은 사실 그 여지를 자기가 제때 활용을 할 것 같으면은 당장 이제 10월에 했던 것처럼 대중 유세라든가 그런 걸 효과적으로 했어야 되는데 팀 월즈 미네소타 주지사는 그래도 그 역할을 나름 잘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브래스카도 돌아다니면서 나름대로 많은 청중을 또 불러 모으고 시골과 소도시에 거주하는 민주당 지지층의 기대감까지도 높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해리스 부통령이 대통령 후보로서 과연 그 이상의 역할을 했느냐 하면은 그건 저도 항상
속으로나마 좀 비판적으로 평가했던 바이긴 합니다. 어떻든 간에 이제 민주당 지금 개표 전체적으로 쭉 보면 뉴욕타임즈 홈페이지 기준으로 봤을 때 예. 보면은 이제 상당 부분 이제 개표가 이제 거의 마무리 이제 돼가는 이제 상황이죠. 예. 여러 번 이제 말씀해 주셨던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 사람들도 이제는 아마 신선 선생님 때문에 다 알게 된 이제 블루월이라고 예. 하는 이제 위스콘신, 미시간, 뭐 펜실베니아 그리고 좀 넓게 보면 이제 미네소타까지 예. 그런 지역들인데 지금 뭐 잘 아시는 것처럼 전 지역에서 지금 단 한 지역도 지금 민주당이 승기를 못 잡고 있는 네. 이제, 물론 이제 미네소타에서는 약간의 이제 아마 이길 것 같긴 합니다만 결정적으로 생각했던 위스콘신, 미시간, 펜실베니아에서 단 한 곳도 좀 승리를 못했단 말이죠. 예. 어떻게 보면은 이제 블루홀이 붕괴한 이제 이런 상황인데 예. 이게 여러 가지 원인이 작동하겠습니다만 여기에 대한 뭐 원인 분석 짧게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미시간은 그 몰락한 자동차 도시 플린트 있지 않습니까? 네네. 사실은 제가 기억이 맞으면은 무슬림 거주지인 도시 디어본이 아마 그쪽 일대인가 있을 겁니다. 근데 그 플린트를 관할하는 제네시 카운티의 개표 추세를 보시면은 원래는 민주당이 그래도 15에서 16%포인트 정도 차이로 공화당을 앞서야 하는데 그렇지를 못했습니다. 그 말인즉슨 결국에는 디어본에 거주하는 흑인 포함 무슬림이 질 스타인 박사로 이탈을 했거나 아니면 투표를 안 했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게 따지면은 결국엔 해리스가 무엇을 해야 됐었느냐면은 디트로이트를 필두로 여러 지역에 있는 백인 노동자와 비무슬림계 흑인 노동자들까지 규합을 했어야 되는데 그렇지를 못했다는 겁니다. 심지어는 그 대도시 근교 지역을 한번 보셔도 왜 그 디트로이트 위에서 이제 왼쪽대로 보면은 리빙스턴 그다음에 오클랜드, 매컴 카운티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오클랜드 카운티가 사실은 4년 전에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미시간에 탈환한 비결이었는데 이 오클랜드 카운티의 표차도 4년 전에 비하면 미세하게 좁혀졌을 뿐더러 매컴 카운티의 표차는 심지어 2016년보다도 좀 더 큽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제 민주당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제 흑인이나 네. 소수민족의 결집이 생각보다 약했고 네. 그래서 사실 이제 많은 분들이 생각하셨던 거는 이제 네. 여성들의 어떤 결집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네. 제가 봤을 때는 상당히 결집은 했지만 네. 어떻게 보면은 공화당의 결집만큼의 강도가 네. 높지는 못했구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동의하시나요, 보면? 동의합니다. 왜냐하면은 백인 여성 지지율은 아마 49대 48쯤으로 거의 보합이 나왔을 겁니다. 어찌 보면 민주당이 원하는 만큼 나왔는데 네. 백인 남성의 트럼프 지지율이 외려 또 높아진 면도 분명히 있거든요. 예.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제 우리가 과거에 생각했던 그런 기존 구도가 많이 이제 흔들렸고 예. 그것이 민주당 쪽에 이제 불리하게 작용을 했다. 예. 결국은 이제 트럼프라는 개인의 어떤 힘이 생각보다 더 강했다라는 네. 생각이 좀 많이 드는데 네. 사실 저는 이 결과를 이렇게 받아보면서 드는 생각이 이럴 거면 바이든 대통령 왜 물러나라고 그랬지? 라는 생각이 사실 좀 들더라고요. 보면. 예, 상원 선거 결과로 봐도 그렇죠. 예, 상원 결과 지금 잠시 이렇게 보시면 여기 위쪽에 여기 나와 있습니다. 예. 현재 42대 51인데 뭐 공화당이 우세할 거라고는 생각을 했는데 전체적으로 좀 보니까 이 페이스로 가면은 뭐 거의 뭐 53대 47 정도 예. 예, 공화당이 확실한 우위로 예. 갈 것 같고 심지어 하원 같은 경우도 이번에는 민주당이 그래도 탈환하지 않을까 싶었는데 이 페이스로 가면 쉽지 않을 것 같은 이제 네네. 상황이 들어서 어떻게 보면 백악관, 상원, 하원 전체적으로 보면 민주당이 다 붕괴한 이제 그런 상황인 거죠 보면은. 네네. 거기다 플러스 알파로 연방 대법원이 있죠. 연방 그러니까 대법원까지. 공화당이 사실상 미국의 거의 모든 정치 권력을 장악하게 된 셈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제 정초 선거라고 그러죠. 상당히 이제 중요한 그 한 나라의 여러 가지 시스템을 결정하는 중요한 선거가 이제 가끔 한 번씩 찾아오는데 예. 개인적으로는 이번 2024 47대 이제 미국 대통령 선거 같은 경우가 딱 그런 선거라고 이제 생각을 했고 뭐 저 입장에서 봤을 때는 다행스럽다라는 생각도 좀 들어요. 어떻게 보면은 승자가 명확하게 뭐 누가 말할 것도 없이 정해져 버렸기 때문에 네. 우리가 생각했던 최악의 어떤 그런 물리력을 동원한 이런 일은 이제 없을 것 같다. 네, 없을 겁니다. 예, 라는 생각은 드는데 어쨌든 미국 사람들은 이제 이런 선택을 했구나. 라는 생각은 좀 듭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이제 공화당 위주로 이제 간다라고 했을 때 마지막 질문인데 그러면 향후에 이제 미국 뭐 앞으로 이제 2025년부터 이제 뭐 다시 이제 대통령 취임 이후에 전개될 텐데 어떤 방향으로 이제 갈까요? 보면 일단은 지금 동성애자를 위주로 성소수자 관련 규제법을 잇따라 추진하겠다고 공언을 한 것을 보면은 일단은 굉장히 좀 강경한 사회문화 정책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관세나 인플레이션 감축법 혹은 반도체법 폐기 시도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된다고 봅니다. 네네. 하고는 쉽겠지만은 뭐 지역구 구도도 그렇고 공화당 의원들이 다 찬동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건 이제 트럼프가 예스맨으로 이제 내각을 아주 범벅으로 만드는 것과는 별개로 공화당 의원들하고 어떻게 협상을 하느냐 그거를 보고 이제 판단을 할 수가 있을 것 같고, 근데 그 외에도 트럼프가 과연 저렇게 승리를 하고도 개인적인 이제 복수심을 내려놓을 만큼의 자존감이 있는가 하면은 사실 그렇게 장담하기 어려운 타입이기도 하거든요. 왜냐하면 젊었을 때부터 자신이 당했던 패배를 절대로 잊지 않고 항상 보복을 했죠. 네, 배 이상으로 돌려주는 거를 신조로 삼아왔던 사람이기 때문에 아마 이번에 뭐 계속해서 비판적인 입장을 취했던 뭐 니키 헤일리 전 유엔 주재 미국 대사도 그렇고 뭐 아예 해리스 지지를 했던 리즈 체니 전 공화당 하원의원도 그렇고 피해 숙청이 한번 있을 것 같다. 여러 사람들이 좀 고초를 겪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어떻든 뭐 제 입장에서 봤을 때 보면은 미국 내에 이제 문화 전쟁이라고 하는 컬처 워는 이제 정말 본격적인 본 게임에 들어가지 않나. 네, 어찌 보면 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뭐 대통령 선거 결과는 이제 이렇고 여기와 관련된 이제 결과들 많은 분들께서 이제 이야기를 해주시겠습니다만 어쨌든 이제 승리와 패자는 이제 결정이 된 것 같고 그 먼지가 이제 좀 가라앉은 다음에 이제 그 이후에 이제 방향이 좀 보일 것 같아요. 그때까지는 이제 여러 가지로 좀 잘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지난 몇 달 동안 지구온 연구소에 계속 나와 주셔서 이제 미국 정치와 관련된 디테일한 사항들 그리고 어디에서도 듣기 어려운 아주 세부적인 사항들을 잘 소개를 해주셔서 대한민국 많은 사람들의 미국 정치에 대한 이해력을 높이는데 크게 기여해 주셨다. 라는 데 대해서 신일천 선생님께 정말 저는 감사드립니다. 수고 많으셨어요. 저야말로 감사드립니다. 뭐 잘 아시는 것처럼 신일천 선생님께서는 이제 본인의 정치적 성향을 분명히 드러내셨죠. 사실 그러기가 되게 쉽지 않습니다. 다들 그냥 피해가고 싶은 그냥 무난하게 넘어가고 싶지만 누군가는 또 자신의 생각을 그것도 그냥 감이나 느낌이 아니고 정확한 근거와 자료를 토대로 제시를 한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인 거죠. 그 덕택에 저희는 미국 정치에 대해서 보다 잘 알 수 있었고 그걸 통해 가지고 미국 대통령 선거에 관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잘 지켜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동안 이제 몇 달 동안 어떤 이제 미국 연구소 그 중에서도 이제 미국 대통령 선거는 이제 오늘로써 이제 막을 내려야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미국 연구소 와 관련된 이야기들은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우리 신일천 선생님 그리고 다른 분들 같이 모시면서 미국 정치와 관련된 이야기 때때로 계속 이어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하고요. 오늘까지 여러 번 그리고 앞으로도 몇 시간 더 방송하셔야 되죠? 예. 신일천 선생님께 정말 고맙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작고 잡다한 지식이라도 그것들을 절대 무시하지 말라. 나는 그건 되게 긍정적이고 그런 지식들을 연결해서 말 그대로 위즈덤이잖아요. 정말 현명해지고 뭔가 남들하고는 좀 차별화된 그러한 관점 그리고 그러한 비전. 책을 사랑하고 배움을 마다하지 않는 당신을 위한 곳 3프로와 교보문고가 만나 위즈덤 칼리지 시즌2로 새롭게 출발합니다. 투자와 경제, 국제, 심리, 예술, 테크, 도시, 과학, 창의, 그리고 미래. 삶의 격을 높이는 9가지 지혜를 함께 나눕니다. 위즈덤 칼리지 시즌2 영상 아래 링크를 클릭하시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